변동성이 조금 있더라도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좀 의미 있게 담아서 네.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고 싶다.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서 엣지도 내겠다. 3년 수익, 2년 수익, 1년 수익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에는 루닛 그 기업이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하는데 AI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올해 약간 좀 경쟁력 있는 바이오 기업들, 뭐 IP화는 그런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 좀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임상 1상을 하고 있는, 요번에 이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제조합 항체를 갖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네. 그 다음에, 뇌질환 쪽의 회사가 몇 개가 올라와요. D&D 파마텍이라는 회사도 이제 퇴행성 뇌질환 갖고, 이 회사는 임상 2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아리바이오라는 회사는 임상 2상을 마쳤고 임상 3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뇌 퇴행성 질환이고 여기는 AD 치료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 네, 갖고 그쵸. 이제 네. 올라오는데 항상 3상을 가는 업체들, 아까 이제 뭐 매드팩터도 마찬가지고 아리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임상 3상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원래 성공 확률이 58%라고 하는데 그렇죠. 임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자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페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염증 물질인 인플라마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포 내에서 그 인플라마좀이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발현도 하고, 그러는데 원인 물질인데 이 인플라마좀을 윗단계에서 저해하는 그 저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면역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권위자이신 분이 이제 대표이사시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라마좀을 이제 갖고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로서는 가장 빠른 단계에 있어요. 임상 이상이.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루닛이 네네. 올라오고요. 아직 올해 언제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직 뭐 스케줄은 나와봐야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리아스 바이오라고 네. 엑소점 하는 회사입니다. 엑소점이라는 거는 이 세포 안에서, 세포질에서 만드는 작은 이제 공기방울 비슷한 거예요. 얘가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체부 역할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의사를 전달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장 필요한 얘가 전달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LNP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LNP는 넣으면 간 쪽으로밖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으로 많이 보내고 싶은데 이 전달체가 부족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리아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그 보령 바이오파마라는 회사, 그 다음에 그 동국 생명과학 이런 회사들은 제품도 아주 탄탄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무구조도 건실해요. 이런 회사들도 올해 이제 상장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바이오 쪽으로 뭔가 센티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 중에서 정말 그 공모가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뭐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 주식이 정말 말만 들으면은 정말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의 그런 자산을 크게 불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최근에도 한번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바이오주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오래 투자할 만한, 올해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그런 바이오 ETF 뭐가 있을까요? 이 ETF도 종목만큼이나 쉽지 않고 그래요? 고르는 게 이제 주식이 어렵냐, ETF가 어렵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ETF가 어려운 점은 ETF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주식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공개되는데 ETF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 볼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한 28년 정도 주식
주식을 운용한 사람이지만 네. 일단 운용 철학을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운용 프로세스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용하는 이제 팀이 어느 팀이냐, 아니면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냐, 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한 거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두 분이실 것 같아요. 한 분은 변동성이 조금 있더라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처럼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좀 의미 있게 담아서 네.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고 싶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가겠다. 네. 네. 이런 분들은 GNOM이라는 네. 그런 그 ETF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쪽 관련된 ETF인가요? 예, 집중적으로 5개 분야로 쪼개가지고 네네.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 뭐 이렇게 갖고 한 네네. 5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한 업체들의 그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집중 투자하는 집중 스타일이네요. 투자한다고 봐야죠. 한 많게는 5% 이상에서 뭐 적게는 한 3% 이상 정도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중점적으로 그런 10개 종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XVL이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류의 ETF지 않을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하는 원칙이 굉장히 명확한데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서 엣지도 내겠다. 이런 투자 철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수익, 2년 수익, 1년 수익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형주 위주로만 해요. 그리고 뭐 대형주니까 관심 없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 그 종목수를 많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될 만한 빅파마, 아니면 내년까지 괜찮은 빅파마를 의미 있게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같이 겸비한 이제 ETF다. 그리고 특히 장점인 게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네, 그래서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XVL.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내지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바이오의 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GS, 그 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에서 이제 시작된 이 바이오 혁신, 그 다음에 작년에 AI가 들어오면서 더 가세되는 혁신. 이 혁신들은 지금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심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이 바이오텍들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벌리고 있는 그 혁신의 그 드라마를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보여주는 타이밍은 임상 데이터로 아마 차근차근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혁신, 기존에는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혁신이 어느 순간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두드러져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이제 가격으로 많이 반영된 상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 혁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믿음, 그 미국에는 그런 혁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믿음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런 혁신들이 주요 기업에서는 금리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언젠가는 발현이 될 거고 주가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좀 상황이 어려우실 텐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좀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산업에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 최근에 약간 긴축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휘청거리고, 그다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가 상당히 좀 공부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 사실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약간 소외됐을 때, 그때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알기 쉬운 또 바이오, 알바킹, 또 이혜진 대표님 채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